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엔캠이 어제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거래가 100만 주가 넘게 터지면서 15% 상승이 나왔는데요. 물론 아직 고점에 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단 급등이 나왔다, 하락했다, 다시 반등이 나왔다. 자, 일봉으로 다시 보면은요, 주봉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구간인데요. 자, 여기서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오고,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오고, 다시 반등 나오고,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잘 보시면 이동평균선도 수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조만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애니캠이 최근에 이렇게 등락이 커지는 이유,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 제가 영상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근데 크게 보시면은요, 주봉이나 월봉,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많이 오른 종목이요, 이제.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를 팔았는지 부분을 팔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대응이 상당히 어렵죠. 자, 그리고 이게 엔캠 같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종목들,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슈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부분이 되게 커집니다. 이제 이건 다 오픈이 됐고요. 자, 이렇게 커지면서 내려갈 때도 빨리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갑니다. 급등 급락을 하게 되죠. 왜? 내려갈 때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악재가 생겨서 빠지는 게 아닌가, 피어가 작용하겠죠. 공포. 올라갈 때는 포모라 그러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새로운 이슈가 나왔나 보다, 더 가나 보다, 신고가니까.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못 사면 어떡하나, 심리적 부분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세력들이 이용해서 물량을 많이 털어먹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유의하시고요. 엔캠이 그동안 급등이 나오면서 조정을 많이 안 받았었는데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엔캠이란 종목에 대해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박민수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렸어요. 첫 번째 매수 신호 나간 건 언제였냐면, 자, 작년 12월입니다. 거래가 되게 안 되던 종목이 12월 초에 갑자기 170만 주 정도 터집니다. 12월 4일인가 그랬죠? 3일 정도 기다렸다 7만 1,000원에 제가 매수했습니다. 7만 원대 바닥인 것 같아서. 그리고 들고 있었는데 이게 급등이 나오죠. 자, 보시다시피 2월 달에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2월에 단기 과열 신호가 나오는 것 때문에 2월에 일단 매도를 한번 했어요. 수익을 한번 챙겼습니다. 2월 21일 날 엔캠 35만 원 전량 매도. 자, 이날이죠. 5배 수익 난 거죠. 자, 그리고 챙기고 나왔는데, 자, 급락이 다시 나옵니다. 3월 달쯤에 보면요, 20만 원대 근처에서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2차 매수 신호를 드립니다. 엔캠 3월 26일 날 21만 5천 원입니다. 이날이죠. 현재 보유 중입니다. 물론 지금 수익이 난 상태이긴 한데 뭐 좀 더 들고 갈 생각입니다.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들고 갈 생각이고요. 세력들도 엑시트 다 안 했고 부분적으로 매도했고 추가 매수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영상 내용 진행하는 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게 엔캠이 공시 내용을 보면요, 특이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주 보통주 전환, 뭐 12 전환한 것도 있긴 하지만 우선주 보통주 전환이 많아졌습니다. 2월 말부터 4월까지 한 130만 주 정도가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손실과 적자 전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되는데, 먼저 적자 전환,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이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전환 왜 했는지. 자, 미국 유럽 지역 전해 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 설비 확충, 공장을 크게 만들었죠. 인력 충원 등에 따른 경상 개발비, 인건비, 고정비 증가.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했습니다. 공장 지으려고. 전환권 조정으로 이자 비용 증가, 현금 유출이 없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 영업외 비용 증가. 자, 공장 지으려고 시비 발행했고 공장을 많이 키웠습니다. 제1공장도 키우고 제2공장도 짓고 있고 시비 발행을 했어요. 자금 조달하려고. 자, 이거 이자 비용 들어갔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손실 자체는 장부상에만 잡혀 있습니다. 현금 손실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적자입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이거 기존의 세력들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파생 손실, 적자 전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은 알고 있었지만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왜 급등이 나왔을까요? 나중에 이슈에서 말씀드리려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에 엔캠은 미국 조지아주, 자, 입지 조건이 아주 좋은 곳이죠. 여기 우리나라 공장들 많습니다. 제1공장을 짓습니다. 이게 4만 톤 캐퍼입니다. 근데 이거를 최근에 10만 톤까지 캐퍼를 확 늘렸어요. 그리고 텍사스에다가 2025년 말에 예정인데 10만 톤짜리 공장 하나 더 짓습니다. 공장을 갑자기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왜 이렇게 공장을 크게 질까요? 지금도 가장 큰데 IRA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년에 발의가 되죠. 세액 공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해외 우려 집단 지정,
중국 기업들 공급망에서 배제시켜 버립니다. 당연히 북미에서 공장이 크거나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반사이익, 특히 한국 기업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엔캠은 지금도 북미에서 가장 큰 전해 공장 갖고 있는데 더 키웠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26년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겁니다. 지금도 MS 자체가 북미에서 60% 정도 됩니다. 나중에 얘기 나오는데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80%, 90%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파생 손실이라든지 적자 전환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거는 그냥 과거입니다. 히스토리란 얘기예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주도 보통주 전환을 했습니다. 이때 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가 올해 피크를 칠 겁니다. 이때 매도해야죠. 다 이렇게 엮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문제, 그 다음에 파생 상품 손실, 세 번째 적자 전환. 이거 추세 전혀 지장 없습니다. 추세 안 바뀝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일과성입니다.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입니다. 주의하실 건 이것 때문에 내동매매 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량만 털리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털어먹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입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확실하게 제가 개념을 잡아드립니다. 단기 과열이 있고요. 투자 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위험으로 갑니다. 이렇게 지정되면 어떻게 되죠? 30분 단위 거래로 바뀌거나 일반적으로 거래가 하루 정지되죠. 세 번째 신용 종목 신용 못 씁니다. 개인들 매매하기 상당히 힘들어져요. 세력들 힘들어할까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거 매집이 어리된 급등주입니다. 매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세력 개미들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좋아합니다. 세력들은. 개미터는 수고를 안 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성입니다.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일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역시 내동매매 해봐야 여러분들 물량만 다 털리는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다른 급등주도 적용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타점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공시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상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할 텐데 엔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 리포트가 있는데요. 엔캠 리포트 말고 리포트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엔캠의 이때쯤 모습이 나는 급등 예상되는 종목 리포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최근에 자 에코프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과거 공매도 리포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액면 분할한 다음에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리포트도 추가 설명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스톱 서비스. 전액 개발 기술에다가 1000가지 합성 기술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고객 맞춤 양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더메이드 전액이죠. 니즈와 시장 경쟁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자체 1000가지 합성 공장을 통해서 고객사별 맞춤 생산 방식을 갖고 있고 개발부터 양산까지 수직 계열화, 빠른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다. 자, 밑에 그림 나오죠? 자,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이슈를 보면은요, 역시 북미 시장입니다. 2차 전지 시장 점유율 확대. 아까 나왔던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조지아 공장이 일본 공장인데 이거를 캐퍼로 늘립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제2공장도 짓습니다. 캐파가 20만 톤까지 늘어났어요. 지금도 가장 큰 공장인데 북미에서 가장 큰 공장이 될 거고 이거는 이유가 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공시 내용에서 2025년부터 시작되는 IRA 때문입니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반사이익을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익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의 히스토리들 파생 손실이라든지 적자 전환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올해 주가는 피크를 칠 거란 얘기죠. 이때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세력들의 전략 전술이죠. 자, FEOC 전액 공급망 재편 수혜기대. FEOC는 뭐냐면요. 자, 해외 의뢰 집단입니다. 중국 기업을 해외 의뢰 집단 지정하고 세액 공제 AMPC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반사이익은 엔캠이 보는 거죠. 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문제가 되는 게 좀 있죠. 자, CB 발행을 너무 많이 해놨습니다.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CB는 뭡니까 여러분? 컨버터블 번드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전환사채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채권이었다가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채권 발행하는 거 있고 회사채, 그 다음에 유상증자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CB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2가지를 많이 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죠. 이게 주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발행시장에서 들어옵니다.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받거나 BWEB가 있습니다. 이게 서브가 됩니다. 자,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잘 안 쓰는 방법인데, 자, 유통시장에서 매집도 하면서 발행시장에서 CB도 발행하는 겁니다. 유상도 받고. 이거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왜? 오랜 기간 동안 주식과 CB로 돈이 묶인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주식이 빠지면 얘네는 깡통 차는 겁니다. 잘 안 쓰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쓰고 서브로 이걸 쓰는 거죠. 자, 근데 엔캠이 보시면은 최근에 자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전액 생산 능력을 2배로 증설을 했습니다. 자,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는 거죠. 글로벌 2위로 도약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고객사도 확보하면서 현재 MS가 60% 이상 더 늘어나겠죠. 텍사스 공장이 내년에 완공되면.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3천억을 베팅했다. 개인들이 베팅했다. 제2의 에코프로라고 해서. 근데 개인들이 저렇게 산다고 시총이 조 단위까지 확 늘어나진 않습니다. CB를 매집한 세력들이 제가 보기엔 키를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급등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MSCI 편입이 될 것 같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요, 여러분. MSCI 편입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양날의 칼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MSCI는 전 세계 기관들이 다 보는 지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자, 이거 편입이 되잖아요. 패시브 머니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패시브 펀드에서 이거 편입시키기 위해서. 근데 한국 시장에서 안 좋게 본다. 숏을 걸 경우에는 가장 먼저 공매도 타겟이 됩니다.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양날의 칼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좋을 땐 좋겠죠. 편입을 일단 시킬 거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이 만약에 안 좋다, 숏을 걸어야겠다, 어느 종목보다도 먼저 엔캠이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양날의 칼이다, 중립적인 재료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CB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얘네들이 발행을 많이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자 거의 2,900억, 3,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1,000억이 만기가 이미 돌아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버행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엔캠은요, 여러분, 발행 시장에서 CB를 매집한 세력들이 제가 보기엔 주포입니다. 이 메인이 형님이에요. 유통시장이 아니고. 이게 메인 형님이 된 거고, 이미 1,000억이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매물화 될 수 있죠. 세 번째, 더군다나 역사적 신고가 종목입니다. 이런 변수를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종목이랑 다릅니다. 역사적 신고가 하나도 대응하기 어려운데, 자, 발행시장에서 CB 매집한 애들이 1번 형님이고 만기 들어온 1,000억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대응 전략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일봉인데요. 뭐 당연히 급등 급락 반복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제 각도 예리해지고 다시 급등이 나왔는데, 추가 상승이냐 기술적 반등이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평선 모인 거 보이시죠? 자, 이거 크게 퍼집니다. 위든 아래든 부채살처럼 퍼지게 돼 있어요. 주봉 보시면은 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얘네들 들고서, 그죠? 그리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세력들도 이렇게 인내를 하고 기다립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사자마자 급등 나는 그런 종목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자, 월봉이죠? 잘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다 터져서 올라왔고 매집 기간이 보입니다. 거의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근데 이거 몇 배 올랐죠? 지금 따지면은 7배에서 8배. 자, 이거 많이 오른 건가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기간으로 보면 아닙니다.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한참 남았습니다, 올라가려면. 그리고 이거 무슨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역사적 신고가라 그랬잖아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엑시트 다 안 했고요. 부분적으로 팔았고 추가 매수했습니다. 당연히 더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주봉으로 보잖아요. 여기 얘네들이 메인 세력이거든요. 얘네들이 주포란 얘기예요. 얘네들 따라 들어온 개미 다 떨고 갑니다. 어떻게 털까요?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고공행진하는 종목도 어떤 게 크다? 이게 큽니다. 내려갈 때 무섭고 올라갈 땐 더 빨리 사고 싶어 하죠. 포모, 이거는 피어. 추격 매수 매도하면서 변동성 커지니까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다 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월봉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때부터 매집했잖아요. 이때 CB가 발행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CB 발행하면서 주식도 매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3번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무모하지만 리스크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 있으니까 걸었겠죠. 당연히 리스크가 크면 리턴도 커야죠. 주가를 띄울 거란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발행 시장에서 시비를 매집한 시비 세력들이 주포인 것도 특이한데 얘네들이 3번을 택했습니다. 리스크를 테이크했고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두 번째, 천억은 만기가 도래했어요. 잠재 매물 부담이 되고 있고, 세 번째,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략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응이 혼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엔캠 같은 이런 신고가 종목들 따라가 사도 수익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세력들의 매매 스타일을 몰라서 그래요. 세력 기법. 제가 PB점에 오래 근무하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세력 인맥을 만들어놨는데 얘네들한테 배운 게 많아요. 이 세력 기법. 첫 번째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당연한 거고요. 네 번째 심리적 분석,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다섯 번째 얘네들이 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외에 6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죠.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제가 깔끔하게 리포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엔캠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얘네들이 주포란 얘기예요. 특이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3번을 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식과 시비로 3년 정도 돈이 묶였습니다. 지금 이제 챙길 때가 됐죠. 천억은 이미 만기가 됐습니다.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응 전략 꼭 필요합니다. 010-3158 8575. 자, 엔캠하고요. 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세력 기법 제가 넣어놨어요. 이건 다른 종목 90% 정도 다 적용됩니다. 자,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그 번호입니다. 010-3158-8575. 엔캠하고 R로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구간이에요. 천억 만기 돌아온 것 때문에 주가를 굉장히 많이 땡길 겁니다. 미리미리 전략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엔캠 R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엔캠 매매 신호 드리면서 자, 이 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엔캠 말고요. 비슷한 스타일의 급등주도 제가 몇 종목 드릴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시고 입장하는 방법 배너에 있는 번호로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인원 300명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는 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장기방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종목이 나갔던 방입니다. 엔캠을 신호로 3번 드렸어요. 작년 12월에 7만원대 사갖고 그 다음에 2달 정도 걸렸는데 5배 큰 수익이 났죠. 35만원 매도. 그리고 다시 3월에 2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매도 신호 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 최근에 그 LS 일렉트릭이라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미국의 노후된 전력망 교체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매수했는데 거래가 별로 안 되다가 3월달, 2월달, 2월 말 3월 초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슬슬. 이때쯤 제가 매수 신호 드립니다. LS 일렉트릭. LS 그룹의 핵심 계열사. 자, 78,000원 매수. AI 데이터 센터 수요 발생. 지금 2배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모멘텀을 잡아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 신규 종목도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1번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M&A 팀을 만든 셈인데 7년 만에 M&A 하려고 제가 그래서 인맥이 좀 있어요. 이쪽에 삼성 출신 분 중심으로 세력 인맥을 중심으로 로비를 좀 해봤어요. 어떤 섹터인지.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3개고요.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 비상장, 해외상장 비어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되고요. 비상장 이건 1000%짜리입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투자가 들어갔는데 그때 차트 보시면은요. 5만원, 6만원짜리 주식이 24만원까지 갔습니다. 바닥에서 무려 500%가 올랐어요. 자, 이거는 지분 투자로 오른 거잖아요. 리포트인 종목들은 그 이상입니다. 인수까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갈 겁니다. 미리미리 리포트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대응이 어려워지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차트를 보더라도 급등, 급락, 횡보 구간이죠. 이평선들 수렴하고 있고 조만간 위아든 아래든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미리미리 전략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액분 이후 전략 자료입니다. 자, 2020년 이후 액분 종목 다 분석했습니다. 분할 비율 5대1로 같이 분석한 종목도 있고요.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 섹터 분석, 시장 동향 분석,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액분 예정 종목, 탑5 급등 예정 종목까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다 넣어놨습니다. 010-3158-8575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말씀도 드렸고요. 엔캠이 최근에 이제 급등락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봉, 월봉. 자, 올라갈수록 변동성 커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 잘해야 됩니다. 자, 전략 자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엔캠이라 치시고 R이라고 보내시면 리포트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인원 300명 무료고요. 1번 중장기방 신규에서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와 에코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엔캠 리포트 있었죠. 특이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엔캠 발행시장 12 매집 세력이 주포고 1,000억 원 이미 만기 돌아왔고, 그리고 매집도 같이 했습니다. 주식을 3년 동안 기다렸어요. 당연히 챙길 겁니다. 자, 이번에 세력 기법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종목에도 적용해 보시고 리포트 엔캠 말로 보내시면 되고요.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응이 어려워진 에코프로 대응 전략 자료 있으니까 같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하는 방이죠. 저를 사칭하는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300명까지 받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